이 앞에 수열의 극한. 자, 그 다음 단은 극수. 자, 이거는 원래 미적 단원이 아니고 저쪽에 이제 수열에서 나옵니다. 수열. 수열 그 내용 그냥 그대로야. 그대로고, 그 다음에 뭘 더 거기서 짬뽕 해주면 되느냐면, 함수의 극한 배웠다, 그지? 그 함수의 극. 그래서 극한 잡는 것도 따로 배웠잖아. 그래서 수열 배운 형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극한하고, 그거 두 개가 혼합되어 있다 생각하십니다. 자, 다음 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시오. 이런 용어가 이제 지금 수열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조사하라 했다. 자, 수렴한다는 것은 이 수열이 값이 일정한 값에 도달할 때, 그거는 극한에서 비슷한 형태네, 그지? 극한 값이 존재할 때 그렇게 배웠지. 그거를 수열에서는 수렴, 일정한 값이 된다는, 이 값이 어떤 값이 돼도 관계없어. 일정한 값이 돼야 돼. 이 수열이 계속 흐르면서 그 값이 3, 9, 27, 이거는 자꾸 커져 버리니까 일정한 값이 될 수 없지. 이렇게 일정한 값이 되지 않아,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지. 일정한 값이 안 되고 계속 음의 절대값이 커지면서 음수 쪽으로 절대값이 계속 커지는 형태를 변해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다 발산이라고, 이런 걸 다 발산. 수렴하면 어떤 값을 수렴한다라는 이 극한 값이 나오는 거예요. 수렴할 때는. 일정한 값이 되는 거를 수렴. 그럼 그렇지 않은 모든 거를 우리가 다 발산해라. 그렇지 않은 모든 거를 다 발산해야 하는데, 그럼 발산은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 해봐.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는 무한히 커져 버리지.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 자, 이 발산하는 종류를 보는 거야. 무한대로 발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이거는 뭐야?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그지? 이 숫자는 커지는데 부호가 계속 음수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해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자, 그 다음에 진동하는 데 있어요. 진동.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일정한 값이 안 되지. 되잖아요. 1과 마이너스. 그게 아니고 하나의 값이 돼야 돼, 항상. 이런 식으로 같은 값을 가지면서 부호가 이렇게 반대로 지그재그 나타나는 그런 형태는 또 진동이다. 이런 거. 그래서 일단 일정한 값을 갖지 않으면 다 발산이다, 이렇게 한다. 일정한 값을 갖지 않으면 이 수열은 다 발산이다 라고 부르죠. 자, 또 요 수열, 여기다가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는 말은 뭘 하라는 거냐면, 1-n분의 10이 있을 적에 여기서 리미터 n을 무한대로 가면 뭐가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요것만 따지면 돼. 함수의 극한은 그게 아니잖아, 그제? 함수의 극한은 a에서도 따지고 마이너스 무한대 따지고 이런 건데, 요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수열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럼 이 n 또 뭐겠노? 자연수야, 자연수.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어떻게 무한대로 가야 되느냐 하면 1, 2, 3, 4 이런 식으로 계속 커져서 무한히 커지는 거예요. 1.1, 1. 이런 건 안 된다. 수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돼.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n이 어떤 식으로 커지냐면 자연수 값을 가지면서 계속 그 값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이 수가 무한히 커지면, 자, 이거는 뭐가 돼? 0인 거는 우리 함수 극한하고 똑같네, 그지? 자, 그래서 요거의 값이 1이 된다. 그럼 이 값이 일정한 값이 되지. 그럼 요거는 수렴하는 거예요, 수렴. 일정한 값이 되면 수렴. 자, 이건 어떻게 돼? 절대값도 커지고 부호가 반대로 되지. 그럼 이거는 무한히 커졌을 때 값이 어떻게 될까? n이 무한히 커져버리면 한 번은 플러스 무한대 쪽이 됐다. 한 번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됐다.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진동하면서 그 절대값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자, 2번은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n 더하기 1 무한대로 가는, 그럼 우리 이거는 함수의 극한에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분자가 무한대가 될 때는 차수 비교하라 했다, 그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모 분자를 마찬가지로 n을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이 결과는 어떻게 돼?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지? 함수의 극한에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거하고 같은 의미로 봅니다. 물론
커지는 게 그런 상태로 커지는 게 아니라 했다. 그제? A는 1, 2, 3 이런 자연수 값을 가지면서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2분의 19, 2분의 18, 2분의 17 이래지. 2분의 16. 그럼 제일 처음에 2분의 19. 그렇게 가면 요게 2분의 20-n, 즉 10-2분의 n 이렇게 해서 이제 n번째 항이 일반 항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럼 10-2분의 n. 자, 여기서 n이 무한히 커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돼? 이 부분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일정한 값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발산이란다. 일정한 값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발산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앞에는 가만히 있는데 이 부분이 한 번은 1이 됐다가 한 번은 마이너스 1이 됐다가 한 번은 1이 됐다가 n이 1씩 계속 커져봐. 그러면서 계속 커지게 되면 요 값은 요 값이 한 번은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럼 0이 됐다가 요게 마이너스 1이 되면 2가 됐다가 0이 됐다가 2가 됐다. 이런 식으로 진동해 가요. n이 무한히 커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변해 가요. 그럼 여기 수렴하는 거는 요게 수렴한다. 그죠? 수렴하는 거는. 자, 이것도 n이 무한히 커져서 이게 뭐야? 이거는 0이 되고 이거는 0이 되네. 수렴했다. 그지? 그럼 빼는 거는 각각의 수렴 값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0 빼기 0 해서 이거는 0이 됐다. 이건 얼마가 돼요? 당연히 5가 되죠. 무한대분의 1, 요게 0이다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요거는 3이 되겠다. 자, 이 부분은 요게 0이 되고 요게 0이 되는 형태예요. 그럼 전체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까지는 함수의 극한으로 치면 아주 쉬운 그런 함수의 극한 문제 푸는 거나 똑같아. 그지? 차이점은 지금 함수의 수열의 극한에서는 전체가 n이 무한대로 간다는 요 개념만 잘 정리하고 있으면 돼. n이 무한대로 가더라는 것만. 자, an과 bn이라는 두 수열이 1과 마이너스 2라는 값에 이렇게 수렴하네. 자, 이거는 이제 극한의 성질이야. an의 극한이 1, bn의 극한이 마이너스 2. 둘 다 수렴하지. 자, 수렴할 때는 요 각각에 대해서 리미트를 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리미트 잡으면 2 리미터 an이 되고 3 리미터 bn이다. 극한 성질하고 똑같네. 그럼 요게 1이었고 요게 마이너스 2니까 그대로 대입해 줍니다. 그럼 2 마이너스 6 이것도 마찬가지지. 각각이 일정한 값을 가질 때는 그 극한 값을 여기 집어넣어 버리면 그게 극한이 됩니다. 수렴하는 두 수열 이렇게 수렴하는 두 수열. 이 말은 리미터 an 앞으로 생략하면 다 a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말이다. 그지? 다 그것밖에 없으니까 리미터 an 요것이 알파. 자, 리미터 bn 요 값이 베타다. 수렴하는 수열 an, bn에 대해서 라는 말은 an과 bn의 극한값을 이렇게 갖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의 극한이 뭔지 몰라도 알파 이렇게 된다. 그지? 그 다음 요거는 2로 가니까 요게 극한이 된다. 그 극한이 1이 되기 때문에 요 알파가 3이라는 거 얻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bn 또 3이네. 그지? bn 또 3이 돼. 그래서 an의 극한 또 3이 되고 bn의 극한 또 3이네. 요 극한이 각각이 3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요 극한이 각각이 3이 됐다. 그럼 9 빼기 6. 자,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이 말도 이 말이 리미터 an이 알파다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죠?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알파더라. 그러면 an이 수렴하기 때문에 an 제곱은 어떤 의미야? an 곱하기 an이 말이죠. 그럼 각각이 수렴할 때는 극한값을 곱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알파 제곱이 된다. 마찬가지로 2알파가 되고 플러스 4가 돼. 이게 극한값이. 그 극한값이 3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극한값이 3이. 그럼 이항하면 알파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알파는 1이 되겠네. 자, 그 알파를 구하시오.
자, 8번.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줘서 푸는 거네. 그런데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네. 2차분은 2차니까 개수 비교하면 돼. 3분의 1. 분모가 2차지. 분모가 차수가 높으면 어떻게 돼? 0이 된다 했다, 그지? 분모 쪽이 차수가 높으면 0이 가야 돼. 그 다음 9번. 이거는 3이 되고 0이 되고. 분모 쪽이 차수가 높을 때. 그 다음 10번. 1번은 뭔데, 1번은? 개수가 음수지, 2차 개수가. 그러면 분자 쪽이 차수가 크니까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자, 발산하는 건 이런 의미지.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봐. 2 빼기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n분의 1. 자, 나눈 n이 뭐냐면 요 n으로 나눴다는 거야. 요 n으로. 분모의 차수가 가장 큰 거 항상 그걸로 나눠야 돼. 그럼 이거는 0이 되고 이것도 0이 되네. n이 무한히 커지면. 분모가 상수니까 이게 무한대로 가게 되면 전체의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바로 알아보는 게 좋다, 그지? 분자가 차수가 크니까 무한대로 발산. 근데 개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자, 이것도 함수의 극한에서 다 이야기했다. 이게 다항식이야, 다항식. 다항식이다. 자, 다항식은 봐. 그 중에 그냥 2차야, 2차. 그 중에서도 2차 개수가 양수. 자, 요 식은 요걸 n제곱으로 묶어봐. n제곱으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n분의 1 마이너스 n제곱 분의 1. 자,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본다. 요게 다 0이 되네, 그지? 그럼 요거는 1이지, 1. 이거는 무한대지. 곱하니까 무한대가 되네, 그지? 언제 무한대가 되느냐면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다항식은 항상 최고창이 양수가 되면 무한대로 발산,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자, 그거는 함수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지. 만약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이런 식이죠. 이 식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하면 함수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지. 근데 x가 무한히 커져. x가 무한히 커지게 되면 그때 y는 어떻게 돼? 계속 올라가겠지. 그래서 요거는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하는 거예요. 최고창이 양수가 되면 무한대로 발산. 최고창이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그거를 잘 기억을 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그냥 바로 무한대 이렇게 돼요. 최고창이 양수가 되면 무한대로 발산,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분자가 차수가 크지? 그러면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최고창이 음수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 12번. 자, 12번은 처음에 이제 초보 때 실수하기 쉬워. 초보 때. 분자는 몇 차? 분자는 몇 차? 2차다, 그지? 분자는 몇 차? 이걸 2차라고 하면 안 돼. 이거 다 더했는 게 분자잖아. n제곱 앞에는 그럼 또 뭐가 있어? n-1제곱. 그 앞에는 n-2제곱. 그걸 다 더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되지? 이걸 보고 2차 이렇게 또 헷갈리면 안 돼. 이 식을 보고 2차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시그마 k제곱이잖아, 요거는. 시그마 k제곱. 요 말이잖아요. 자, 요거는 아니죠, 떴겠지.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게 분자예요. 자, 분자 쓸게.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시그마 k제곱. 자, 분모는 뭐냐면 n 곱하기 자, 1부터 n까지 되는 거는 시그마 k네. 그럼 2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돼. 2분의 n, n 플러스. 자, 여기에 극한을 잡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극한을. 자, 그러면
분모 분자가 둘 다 몇 차식이야? 3차식이네. 3차식. 3차식이니까 분모 분자를 n을 나눠서 정리했다는 뜻이지. 그게 해주면 그게 개수분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럼 요거는 2분의 1 n3성. 분모는 2분의 1 n3성. 분자는 6분의 2 n3성. 즉 3분의 1 n3성. 분모 이제 6을 곱해버리면 3분의 2가 돼. 이건 그냥 미적이 아니고 수투야. 수열이야. 수열. 자, 이것도 지금 분자에 있는 요 수열의 합을 못 구하면 합만 구해버리면 그 다음 극한은 우리 그냥 함수 극한 배웠던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13번은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n 곱하기 n 플러스 1. 요거는 요거라는 거 기억나나? 시그마. 항상 수열의 합은 시그마 ak야. 그지? 근데 k, 첫 번째는, 자, 숫자 곱했을 때는 이렇게 앞에서 좀 1, 2, 3, k번째는 k 이렇게 됩니다. 곱하기를 뒤에 수는 그거보다 항상 1이 더 크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k가 1부터 n까지 가면 돼요. n까지. k가 1부터 n까지 k, k 플러스 1. 자, 요거는 쌤이 공식으로 외우랬다. 시그마식 중에, 자, 시그마 k. 요거는 많이 썼으니까 요거는 다 알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 k 제곱.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 다음 시그마 k 3성. 2분의 n, n 플러스 1, 요놈의 제곱. 요까지가 이제 공식이에요. 요까지가 공식인데, 참고로 요것도 알아둬라 있다. 그제? 요거는 3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요거는 왜 외우느냐면, 이렇게 자주 나와. 이 구할 일이 자주 있어. 자주 있기 때문에, 요런 건 이제 공식으로 외워버리는 게 좋아. 자, 또 하나 또 알아두면 편한 게, 시그마 2k-1 하는 것이다. 그지? 그럼 이거는 뭐 더 하는 건데? 홀수야, 홀수. 1, 3, 5, 7, 9. 자, 홀수는 n제곱, 요것도 알고 있으면 계산할 때 되게 편해. 2k, 홀수를 n개를 더하면 n제곱이다. 1, 3, 5, 7, 9 더하면 5제곱. 요것도 외워라, 요거. 자, 왜 그런지는 어떻게 조사하면 돼?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k제곱, 요게 k제곱 더하기 k잖아. 그럼 시그마 k제곱, k가 1부터 n까지 k. 이렇게 해서 그냥 요거 두 개 더한 거예요, 이렇게. 요거 두 개. 그 더해서 그냥 정리해주면 이렇게 돼. 근데 그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공식으로 알고 있으면 편해. 3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자, 그게 분자야, 분자. 근데 분모는 2n-1의 세제곱이지. 그럼 3차네, 그지? 3차니까 분모는 8이 되겠네. 3차 개수가. 세제곱이니까. 그 다음 분자는 3분의 1이 되네. 분자는 3분의 1. 그래서 극한은 24분의 1이다. 이거를 못하면 미적에 갖다 놔도 참 이해를 못하지. 괜히 책은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할 게 없으니까. 네, 돌리거든. 여기 있던 거 여기다 놓고 여기 돌리고. 14번도 됐고, 자, 15번.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 SN이 요렇게 돼요. SN이 요렇게 돼요. n 곱하기 1, 3, 5, 7, 9, 2n-1. 자, 요거는 봐.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 홀수를 n개를 된 거네. 2n-1이 홀수에서 n번째니까. 그럼 이거 다 계산하면 그냥 바로 n제곱 요렇게 알 수 있습니다. 홀수를 n개를 더했으니까 n제곱. 이거 계산한 거예요. 그지? 시그마, 각각의 시그마 잡아서 계산한 그 결과가 n제곱이라고. 그럼 결국 이 전체는 뭐가 돼? n3성이 되네. SN이 n3성. 자, SN이 n3성이면 Sn-1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빼주면 이게 뭔데?
Sn에서 Sn-를 빼면 그게 AN이잖아요. AN. 그럼 N 삼성에서 N-1의 삼성을 이렇게 빼면 되네. 이게 AN이야. AN. 이제 AN 구해졌다. AN이 구해졌는데 요 AN은 N이 얼마부터 써야 돼? 항상 2부터 쓰는 거예요. 그죠? 요 AN은 N이 2부터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걸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지. N이 무한대일 때 보는 거니까. 그죠? 1일 때는 안 본단 말이에요. 무한대일 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네. 3차항이 없어지니까. 분자도 N에 관한 2차식, 분모도 N에 관한 2차식이니까 2차 계수끼리 비교해주면 거기 다르대. 자, 16번.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N을 무한대로 갈 때, 즉 AN은 무한대로 발산. AN은 발산하네. 무한대로. 무한히 커져. AN이 뭔지 뭐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한대로 발산해. 그 다음에 이거의 극한은 2라고 했다. 그제? 이거의 극한은 2라고 했지. 정민이 또 잔다. 이거의 극한은 2야. 자, 요건 좀 어렵대. 요거의 극한은 2. 그런데 이거의 극한을 구해보시오, 이 말이야. 자, AN이 일단, 요게 무한대 AN이. 그럼 BN은 뭐겠노? AN이 무한대로 커져. 그럼 BN은 어떻게 되게? 이 식의 극한이 2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요 AN이 무한히 커져. 그럼 BN은 어떻게 돼? 당연히 무한대가 되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아니고서는 절대 상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지? 뒤에 건 이렇게 돼. 예를 이게 5다.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지. 이게 억의 억성이다. 그래도 마이너스 무한대지. 이게 일정한 상수값을 갖기 위해서는 이 BN이 무한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까지만 봐버리면 AN도 그렇고 BN도 그렇고 둘 다 무한대일 수밖에 없지. 그까지는 이 값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식을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걸 잘 봐. 지금 AN에 대한 거를 알고 있단 말이야. AN에 대한 걸. 그 여기서 AN을 한번 묶어봐. AN 분호 BN 빼기 1. 요거의 극한이 2다 이 말이지. AN을 묶었다. 잘 봐라. 이놈의 극한이 뭔데? 이게 극한이 무한대잖아. 이게 무한대야. 그러면 갈로는 어떻게 될까? 갈로는 새 인사는 영상 통화로 하라고 좀 전해주라. 알았지? 이 갈로는 그럼 뭐가 돼? 갈로 부분. 이거는 뭐가 돼? 이게 무한히 커져. 이거 다 함수 극한에서 했던 거다. 이게 무한히 커져. 그럼 이게 3이다. 그럼 무한대로 가야지. 이게 무한히 커져. 이게 억이다. 그럼 무한대로 가야지. 그지? 2가 될 수 없단 말이야. 2가 되려면 어떻게 돼? 이 극한이 당연히 0이 돼야 돼. 0이 아니고 나머지는 절대로 2라는 값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은 무조건 극한이 0으로 가지 않으면 이 전체 곱했는 식의 극한이 2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상수값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리미터 AN 분호 BN. 아까 AN 또 무한대로 가고 BN 또 무한대로 가는 건 알 수 있었잖아. 그지? 그런데 그 두 AN, BN 사이에는 요렇게 했을 때의 극한이 1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문제에서. 요렇게 했을 때의 극한이 1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식을 조금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런 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면 분모 분자를 AN 제곱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분모 분자를 AN 제곱으로 나눠주면 1 분모 AN 분호 BN AN 제곱 분호 BN 그럼 전체 제곱. 자, 분자도 1 AN 분호 BN AN 분호 BN 전체의 제곱. 그러면 이제 요 식에 대한 극한이 이제 1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구해져 있었잖아. 그래서 전체 정리한 분모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제곱.
분자는 1 빼기 1 더하기 1제곱. 그래서 답은 3분의 1이 된다. 수열 AN에 대해서 이것의 극한이 3이야. 그럼 요게 수렴하고 요것도 수렴할 때는 이 수열의 극한은 바로 요렇게 되는 게 극한이잖아. 요거 뒤에 거는 그냥 2니까 2. 그럼 요거의 극한이 5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주어진 요식은 뭘 알려줬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더하기 1분의 an 요식의 극한이 5다는 요 사실을 준 거야. an은 몰라. an이 무슨 식인지는 몰라. 자, 이때 이거 극한을 구하라 했어. 내가 아는 건 요렇게 생길 거예요. an을 알 것 같으면 an을 여기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하면 돼. 그지? 근데 an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럼 내가 아는 거는 뭘 아느냐면 리미터 n제곱분의 1분의 an 이거는 극한을 알아. 근데 이거를 구하라 안 하고 이걸 구하라 했잖아. 그럼 요걸 어떻게 고치는 거가? 분모가 요렇게 하면 없어져 버리지. 요걸 곱해주면 그 다음 분모에 2n제곱 빼기 n을 해줘. 그럼 요게 약분이 되면서 이 식이랑 이 식은 같아지네. 그지? 요거 봐. 약분하고 해버리면 요거 분의 an이잖아. 그게 요거잖아. 요거를 어떻게 만드는지만 잘 이해해. 내가 요 식은 극한을 알아. 요 식은 극한을 알아. 그지? 근데 이거 구하라 안 했잖아. 이거 구하라 했단 말이야. 그거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면 무슨 분모를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약분. 그리고 분모 요게 있으면 되네. 이렇게. 그럼 이거 정리하면 그게 이 식이잖아. 자, 이제는 이 식의 극한이 존재하고 이 식의 극한이 존재하면 그 각각의 극한을 곱했는 것이 전체의 극한이잖아. 존재할 때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럼 이건 아까 존재한다 했잖아. 위에서 5라고. 자, 이것도 2차분의 2차니까 요게 2분의 1이 극한이 되겠지. 자, 그래서 답은 2분의 요게 답이야. 이 식에 대한 극한을 알아. 이 식에 대한 극한을 알아. 근데 그거 구하라고 요 식에 대한 극한을 구해줘야 돼. 요 식에 대한 극한이 얼마인가를 찾아라. 그러면 n제곱 플러스 1 an 요거는 내가 극한 알고 있지. 요걸 이용해야 돼. 아는 거를.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이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n제곱 플러스 1 자 요거는 약분시켜버리고 요게 곱해지는 형태로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 약분하고 요거 정리하면 그게 분모다 말이에요. 분모. 그럼 이거 분호 1에 대한 극한을 구하라. 이게 문제잖아. 이거 분호 1에 대한 극한을 구하시오. 자, 요 각각의 극한이 존재하면 각각의 극한을 구해서 곱하면 그게 전체의 극한이잖아. 분자는 1 이렇게 있고, 자, 요 식의 극한은 3이라고 했네. 3 곱하기 요 식의 극한이 또 4가 되는 4. 그래서 12분의 1이 전체에 대한 극한이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때 많이 봤네 이거. 분모는 1차인데 분자가 2차가 되면 무한대로 가버려야지. 근데 이 3으로 갔다는 말은 요 a가 0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a가 0이 되면 이제는 1차분의 1차지. 1차분의 1차일 때는 그 개수만 비교하면 되네. 그래서 4분의 b가 되지. 개수를 비교하니까 4분의 b. 자, 그 값이 3이 돼야 된다. 그래서 b는 10이고 a는 0이다. 마찬가지네. a가 0이 돼야 되지. 이게 2차가 되면 안 되니까 a가 0이 돼야 돼. b분의 8이 극한이네. 그러면 1차 개수분의 개수. 그놈이 2가 돼서 또 b는 4가 됩니다. 요거는 수트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 이거의 두 근을 알파 n, 베타 n이라면
알파 n 더하기 베타 n. 자, 그걸 해주면 마이너스 2n 제곱 마이너스 n 근각계수 알파 n 베타 n을 곱하면, 자, 곱은 마이너스 n 제곱, 곱은 마이너스 n. 자, 이때 우리가 구하라 한 극한은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이니까 요거는 알파 베타 분의 알파 n 베타 n 분의 알파 n 더하기 베타 n 통분하면 돼요. 자, 그거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 곱은 마이너스 n 제곱. 그 위에는 마이너스 2n 제곱 마이너스 n. 자, 요 식의 이제 극한이에요. 극한이니까 2차 계수 비교하면 이렇게. 그 다음 22. 이것도 역시 함수의 극한에 그대로 있었다, 그지? 극한에서 부등식은 이거 한 문제밖에 없어. 수열의 극한도 마찬가지. 자, 이 식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이 되네, 이 식이. 이 식이 n이 무한으로 갈 때 이것도 3이 돼. 그럼 가운데 있는 그 an은 극한이 3으로 갈 수밖에 없네, 그지? 부등식의 극한은 다 이거라고 보면 돼. 23. an에 대한 극한 구하라 했어. 양변을 n제곱으로 나눠야 되겠네. 양변을 n제곱으로 나눠주면 이게 an이죠. 근데 an은 이 식의 극한이 n제곱분의 n제곱이니까 1. 요 식의 극한 또 1. 그럼 an의 극한 또 1이 돼야 되겠죠. 자, 이런 게 있으면 이 수가 고정이 안 되지, 절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속 가는 거니까 고정이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그 이런 게 나오면 보지도 안 하고 막 진동 이런 식으로 써서 또 틀리지 말고 조심해야 돼. n이 무한대로 가면 인만 어떻게 변해? 1이 됐다가 마이너스 1이 됐다가 1이 됐다가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인마가 뭐가 돼? 인마가 n이 무한히 커졌을 때, 처음에는 아닌데 n이 무한히 커져버리면 이 값이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저 무한히 가게 되면 0 곱하기 1, 0 곱하기 마이너스 1, 0 곱하기 1 이렇게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0이고 0이고 0이니까 전체 극한은 0에 수렴한다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온다고 무조건 진동하면 안 돼. 그거를 보고 해야 돼. BN의 극한 구하랬어. BN의 극한. 근데 AN이 뭔데? 공차가 4고 첫장이 3이니까 이 AN은 4n-1이네, 그지? 등차수의 일반항. AN은 4n-1. 그럼 첫장이 3이고 공차가 4이기 때문에 모든 항이 양수라는 거 알 수 있다, 그지? 양변을 AN으로 나눠버리면 그게 BN이잖아. 그 BN은 AN 나누자 4n-1. 4n-1. 나눠주면 이렇게 돼. 이제 이 식의 극한이 2분의 1이네. 4분의 2니까. 이 식의 극한도 2분의 1이기 때문에 BN에 대한 극한도 역시 2분의 1이 된다. 자, 곱한 수열이 수렴하면 이 각각이 모두 수렴하더라. 곱했는 수열이 수렴하면 각각은 다 수렴하더라. 역은 생각해봐, 역은. AN, BN이 각각이 모두 수렴하면 그걸 곱해도 수렴한다. 당연한 말이겠지, 이거는. 근데 여기야, 이거는. 곱했는 식이 수렴하면 AN, BN이 모두 수렴하더라. 맞는 거는 증명해주면 돼, 그지? 맞는 거는 증명하면 돼. 또는 이미 참인 것이 정리가 돼 있는 거는 그걸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거는 틀린 거란 말이야, 이거는. 틀렸을 때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발리야, 그지? 제일 쉽게 하는 게 발리야. 자, 이렇게 수열에서 발레를 잡는 것 중에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형태예요.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봐요, 하나는. 이게 AN이라고 보고 이걸 BN이다. 자,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수렴한다는 거 알겠지? 곱하면 마이너스 1에 수렴해. 하지만 각각의 극한을 보면 둘 다 진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지? 각각의 극한을 보면 둘 다 진동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둘 다 수렴한다 하면 이건 틀린 말이죠. 이런 게 발레야, 발레. 발레를 쓰는 것 중에 이제 이런 게 대표적인 거예요. 진동하도록 하면서 되는 그런 유형들을 많이 발레로 쓰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활용을 할 수 있더라. 두 수열 AM, BN과 실수 알파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가정이, 요게 가정이야. 이런 게 어렵다. 이런 게. AN에서 BN을 뺏는 식에 대한 극한이 0이 돼. 그러면 AN과 BN의 극한은 같다는 말이겠지. AN에 대한 BN에 대한 극한이 서로 같다라는 말. AN의 극한이 알파야. 그럼 이게 0이 되려면 요게 알파라는 값에 일정한 값에 수렴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베타도 BN도 뭐겠노? 알파로 갈 수밖에 없지, 그제? 요게 알파로 가, 요게. n이 무한히 커졌을 때 요건 알파 이렇게 변해가는데 뭘 뺐더니 이게 0이 돼버려. 그럼 당연히 이 식의 극한도 알파인 거야. 자, 정리는 이렇게 해주면 돼. an 빼기 bn 요거를 뭐 pn 요렇게 됩니다. an 빼기 bn. 그럼 bn은 뭐가 bn이냐면 an에서 pn을 뺏는 요게 bn이지. 자, bn에 대한 극한을 내가 알고 싶어. bn에 대한 극한을 알고 싶어. 근데 an은 극한이 알파잖아. an은 극한이 알파야. 근데 요게 pn이랬지. pn은 극한이 0이라고 했다, 그제? 요 pn은 극한이 요거는 0이에요. 그래서 이 식의 극한은 알파다. 식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요게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수렴할 때는 그 두 개의 수렴 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당연히 하나가 알파로 고정되어 있는 형태니까 다른 것도 알파가 돼야지만 뺐을 때 0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게 기억. 그 다음에 AM, BN은 곱하면 극한이 존재해. 곱한 거는. 자, AN 또 극한이 존재해. 이거이면 AN이 0이거나 또는 BN이 0이다. 이게 가정이야. 어떤 식에 곱했는 식에 대한 극한이 0이 되면 AN이 극한이 0이 되거나 BN의 극한이 0이다. 즉, 둘 중에 하나는 극한이 0이다.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아직 느낌 없지? 아직 뭐 이런 걸 많이 안 풀어봤으니까.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자, 이거는 봐. 1, 0, 1, 0. 이게 AN. 자, BN은 0, 1, 0, 1, 0, 1. 이게 BN. 그럼 AN, BN을 곱하면 0, 0, 0, 0, 0, 0. 그럼 극한도 0이라고 해도 되네, 그지? 하지만, 요식의 극한이 0인 것도 아니고, 요식의 극한이 0인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이것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봐라. 예제가 아까 발레 드는 게 아까랑 모양이 비슷하지. 요런 형태로 발레를 많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발레 드는 거를 몇 개를 알아두면 좋아. 자, AN이 무한대로, 지금 요 앞에 요 전체 가정이야. 이게 무한대로 가, 무한대로. 이게 무한히 커져. 근데 요게 일정한 상수값이 됐다, 그제? 이게 어떤 일정한 상수값이 됐어. n이 무한대로 커져갈 때 이 분모 an은 무한히 커져. 근데 이게 일정한 상수값이 됐어. 이때 bn은 뭐가 되겠노? 이렇게. bn은 무한대다. 맞아, 틀려? bn은 무한대다 하면 이게 상수가 되려면 무한대 분호 무한대.
이게 상수가 되려면, 그지?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 안 그러면 상수가 될 수가 없지. 그럼 분모가 무한대로 커지면 분자도 무한대로 커져야 돼. 그 무한대가 아니고 예를 들어 5로 가면 0이지 뭐 0. 7로 가면 무조건 0이지 뭐. 그럼 알파가 0이면요. 이렇게 따질 줄 알아야 돼. 자, 다시. 분모가 일단 무한히 커지고 있는 거예요. 분모 쪽이. 분모가 무한히 커지고 있어. 그럼 이 분자가 3이 돼, 3. 그럼 무한대분의 3 하면 0이잖아요. 0. 이 AN이 만약에 3이 돼버리면 이게 0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BN이 무한대다. 이게 맞나 틀렸나 이 말이잖아. 그지? 자, 분모가 무한히 커져. 그럼 분자도 무한히 커진다 해봐.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면 어떤 상수값이 된 거예요. 그지? 무한대가 알파라는 값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BN이 무한대다 하면 맞아 틀려. 무한대분의 뭐가 돼야지만 이게 일정한 어떤 상수값 알파가 되나 이 말이잖아. 그지? 그래서 무한대로 갔단 말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다. 알파가 0이 아니면 그는 무조건 BN이 무한대가 돼야 돼. 분모가 무한히 커지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5가 되고 싶어. 그럼 분자가 7이다. 안 되지. 0이지. 억이다. 그래도 0이 돼버리잖아. 이런 거 상수가 되기 위해서 분자도 반드시 무한대로 가야 되는 거야. 알파가 0이 아닌 걸 알면. 근데 여기서 알파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없지. 그지? 그래서 BN은 꼭 무한대로 가. BN이 1로 가도 돼. 무한대분의 1로 하면 0. 역시 0도 어떤 상수값 알파잖아. 그래서 이것은 맞아 틀려. 틀린 거야 이게. 알겠지? 알파가 0이 아니다 하는 말, 그거 말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리는 거예요. 이게 아마 문제가 보니까 이거네. 이게 A가 아니고 알파네. 얘는 A가 아예 없잖아, A가. A라는 게 이게 없지, 그제? 그 AN은 0이야. 이 분모는 당연히 0이 아니어야 되고. 요걸 알파로 고치자. 알파로 고치고 요거를 맞는 걸로 하는 게 좋겠네. 그거는 쓸데없이 A가 이렇게 적어낼 이유가 없잖아. 요거를 알파로 고치고 답을 맞는 걸로 해야 되겠네. 이제 0이 아닌 값이다. 그지? 0이 아닌 값에 수렴하려면 이제 이 BN이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다른 게 어떤 게 되더라도 다 알파가 0이 돼버리는 거야. 무한대가 아닌 상태일 때. 자, 28. 요거는 이제 등비 수열의 극한하는 거예요. 28번은. 그럼 등비 수열은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겨요. 요렇게. 여기서 이제 n이 무한히 커질 때 요 극한을 지금 계산하라. 요거는 봐.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이게 1보다 크다라고 생각해봐. 1보다 큰 거. 2든 3이든 1.1도 마찬가지고. 1보다 큰 거를 계속 거듭 제곱을 해봐. 당연히 무한대로 가. 1보다 큰 수는 거듭 제곱을 하면 할수록 자꾸 커지니까, 그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를 생각해봐. 똑같은 상황이잖아. 단지 이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번갈아 가면서 절대값이 계속 커지는 형태니까 이것도 하여튼 수렴은 아니야. 발산이야. 그제? 무한대로 한번 갔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서 발산합니다. 자, R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봐. 1 됐다가 마이너스 1이 됐다가 1이 됐다가 마이너스에 진동하겠지. 1이라고 해봐. 1. 그럼 1, 1, 1, 1, 1, 1, 1에 수렴하는 거야. 요 R이 1이라고 해봐. 그럼 1에 아무리 무한대를 하더라도 1이 되잖아. 자, 이제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수, 예를 들어서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를 계속 곱해봐. 계속 거듭제곱을 하고. 1보다 작은 수는 거듭제곱 하면 할수록 자꾸 더 작아지지. 계속 작아져. 계속 작아져. 이건 함수로 보면 더 쉽네. 이 R의 X선. 2분의 1의 X선. 지수 함수. 모르지.
지수함수 너가 알잖아. 지수함수는 2분의 1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래서 x가 무한히 커져 버리면 0으로 간다는 거 알겠지, 그지? 근데 이거 당연히 요것도 0이 돼. 요것도 수렴하는 거. 요게 수렴하는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등비 수열이야. 나중에 합도 나온다. 합이 아니고 수열이야. 수열이 수렴하는 조건. 공비 R이 마이너스 1에서 1이더라. 네, 시험 내는 거야. 수열이 수렴하는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마이너스는 안 돼. 1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잘 기억해야 돼. 등비 수열이 수렴하는 조건이야. 자, 그러면 자, R의 n승이 수렴이야. 어떻게 딱 정리해야 되냐면 R의 n승이 수렴했다. 그러면 이거는 0 아니면 1이 되는 거예요. R의 n승이 수렴했을 때 그 극한 값이 얼마가 되느냐면 요런 수일 때는 0이 되는 거예요. 요런 수일 때. R이 요런 수일 때는 R의 n승의 극한은 0이 되는 거고, 1이 된다는 것은 이 R이 1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 R의 n승이 수렴하는 거는 0 아니면 1밖에 안 돼. 그 값이 R의 n승이다. R의 n승. 근데 언제 0이 됐다? 0이 됐다는 말은 이 공비 R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수구나 이 말이고, 1이 됐다는 말은 이 공비 R이 1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 나머지 수일 때는 다 발산이에요. 그럼 이거는 0이네, 그지? 이것도 0이 되겠네.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이때는 0의 수렴. 이건 1보다 크니까 발산, 절대값 1보다 크니까 발산. 자, 전에 함수의 극한할 때 셈이 무한대로 가, 무한대로. 무한대로 갈 때 거기에 더하기 상수되어 있는 이 상수 부분은 어떻게? 없는 거랑 같다 있지, 그지? 무한대로 갈 때 여기에 빼기 1 이게 있으나 없으나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 분모가 2의 n승은 2는 1보다 크니까 이게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분은 무한대인데 요렇게 봐버리면 그냥 무한대분은 무한대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과 같은 말이 되느냐면 이 식에 대한 극한이나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무한대로 갈 때는 상수는 있어도 없어도 똑같은 말이 됐지. 아무리 큰 수라도 마찬가지야. 상수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2분의 5의 n승이다 해서 무한대로 발산이다 바로 보면 되고, 나는 그냥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나눠주면 돼. 분모 분자를 항상 분모가 큰 거로, 무한대분은 무한대일 때는 분모의 큰 쪽을 나눠줘야 돼. 분모의 큰 쪽을. 그래서 분모 분자를 2의 n승으로 나눠줘야 돼. 2의 n승. 그럼 이거는 1 빼기 2의 n승 분의 1. 그러니까 분자는 2의 n승 분의 5의 n승. 즉 2분의 5의 n승. 자, 여기서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0이네요. 분모는 1이네. 분자는 이게 무한대로 가네, 그지? 여기 1보다 크니까.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입니다. 자, 2번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 2번 또 무한대분의 무한대네. 3의 n승. 3의 n승은 나눠야 되겠지. 그럼 결과가 봐. 어떻게 나타나는가 봐. 3의 n승으로 나눠주면 1 빼기 3의 n승 분의 2의 n 빼기 1승. 요거는 3이 되고 3분의 2의 n제곱. 요거는 쌤 일부러 안 고쳐놨다. 그대로 나누기만 해놨다. 이거는 그냥 똑같으니까 바로 이렇게 표현했고. 자, 이 식에 대한 내 지금 극한 구하는 거잖아. 이 식에 대한 극한 구하는. 자, 이 극한은 뭔데? 공비가 3분의 2잖아.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3분의 2니까 0이 되는 거야. 무조건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게 공비가 될 때는 0이다. 0. 1이 될 때는 1.
나머지는 다 발산이야, 발산. 수렴하는 두 경우밖에 없는 거야. 자, 이것도 봐. 이 식을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또 이거를 막 이쁘게 정리하려고 하는데 정리할 필요 없어. 분모는 계속 뭐가 곱해져? 3. 분자는 2. 그럼 공비가 뭐겠노? 당연히 3분의 2지 뭐. 이게 옆에 뭐 상수 같은 거 어떻게 처리를 안 하더라도 이건 공비가 3분의 2인 수열이야. 이걸 계산을 해요, 그지? 그냥 공비가 3분의 2니까 그냥 0이다. 여기 뭐 숫자 같은 거는 곱해져서 상관없어. 이게 0이 돼버리니까. 이래지 굳이 정리 안 해도 관계없는 거야. 그대로, 공비가 3분의 2다. 그것만 보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1분의 3이 된 거야. 1분의 3. 답이 1분의 3이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봐. 이제 하는 방법은 알았지. 그렇게 원래 풀이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것도 봐. 답이 바로 보이는 거는 바로 쓰는 게 낫겠지. 분모는 2의 n승이고 분자는 5의 n승이야. 자, 분모는 3의 n승이고 분자는 3의 n 플러스 1승이야. 뭘 보느냐 하면 분모 쪽에서 공비의 절대값이 큰 쪽을 보는 거예요. 왜? 그걸로 나눌 것 뿐이면 이 부분들이 다 처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모는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됐고, 분자도 3도 있고 2도 있지만 2는 볼 필요가 없어. 왜? 큰 걸로 나눠버리면 이게 무조건 다 공비가 1보다 작은 게 돼버리잖아. 이런 거는 결국은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모 쪽도 그렇고 분자 쪽도 그렇고 공비가 큰 쪽만 서로 비교하면 돼. 요거 두 개만 비교하면 돼. 요거 두 개만 비교하면 돼. 그럼 이거는 공비가 2분의 5니까 1보다 크지? 발산. 공비가 이건 3 곱하기 3의 n승이잖아. 3의 n승 약분하면 그냥 분모는 1, 분자는 3. 그래서 요거는 3이 되는 거야. 한 개 더 봐. 밑에. 이거는 자 분모는 뭘 봐야 돼? 3의 n승 보면 되겠네. 분자는 그냥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약분하고 나면 3. 요거 두 개를 보면 되네, 그지? 4분의 5네. 그 무한대로 발산. 4분의 5. 절대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무한대로 발산. 네, 31. 수열 AN의 일반항 AN이 3의 n승일 때 극한값을 구하시오. AN이 3의 n승이야. 그럼 이 수열 AN은 무슨 수열인데? 등비수열이네. 초항은 3이고 공비도 3이다 이 말이야. 그거를 1항부터 n항까지 더했는 게 분모예요. 자, 분자는 그냥 3의 n승이지, 일반항. 자, 분모는 요 수열이 지금 A1은 3, A2는 3의 제곱, A3는 3의 세제곱, 공비가 3이고 초항도 3이 되는 등비수열이잖아. 그거를 1항부터 n항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럼 3, 1성, 3의 2성, 3의 3성, 3의 n성, 이까지가 n항까지 합이다. 자, 이거는 등비수열의 합이네. 그럼 등비수열 합.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공비의 n제곱 빼기 1, 요 식에 집어넣는 거지. 3 빼기 1분의 초항이 3, 3의 n성 빼기 1. 분호, 분자가 3의 n성. 요게 2분의 3이지. 2분의 3이니까 요를 3분의 2로 이렇게 고쳐도 관계없네. 이렇게, 그지? 분모의 2분의 3, 그러니까 분모 분자 3분의 1을 곱해서 이건 다 처리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3분의 2에 3의 n 있어. 자, 3분의 1 곱으로 그냥 그대로 두고, 3의 n 빼기 1분의 3의 n성. 요 식에 대한 이제 극한만 구해주면 돼. 똑같네. 1이겠네. 답은 3분의 2가 되겠다. 자, 풀이는 분모 분자를 3의 n성으로 나눴다, 이런 의미야. 의미상으로는.
자연수 n에 대해서 x 더하기 y는 3의 n제곱,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y는 2의 n제곱. 이 두 개가 만나는 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연립 풀어주면 되겠지. 자, 연립푼다. 두 개를 더해버리면 좌변이 3x. 자, 더했으니까 3의 n성, 2의 n성. 자, 3을 나눠주면 요게 x네. 그 x를 an이라고 한 거예요. x를 an. 이제는 두 배를 해서 빼버리자. x 없앤다. 두 배를 해서 빼버리면 이게 3y가 되네. 자, 두 배를 해서 빼면 이렇게 되겠지. 두 배를 해서 빼면 이렇게 되네. 그럼 3을 나누면 이렇게 돼. 이게 bn이야, bn. 그냥 연립 푸는 거다. 연립 방정식 푼 거지. 그럼 an과 bn 사이에 요식에 대한 극한을 구한다. 요식에 대한 극한. an, bn의 요식에 대한 극한. 그럼 bn에서 an 나눠주라 했지. 이거 나누기 이거 할 거야. 그러면 2 곱하기 3의 n성 빼기 2의 n성 나누기 3. 요게 bn. 그 다음에 an은 3의 n성 더하기 2의 n성 3. 요 식에 대한 극한 구하라 이 말이야. 요 식에 대한. 3은 곱해버리자. 분모 분자. 그럼 요거 바로 보면 되겠네. 3은 큰 쪽 보라 했지. 요거는 3의 n성을 봐야 되고 요거는 요걸 봐야 돼. 그럼 이거는 볼 필요 없다 했지. 자, 요렇게 하니까 답은 이렇게. 됐어요.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요거고 알파 베타가 요거야. 합이 요거고 곱이 요거네. 그럼 요거는 x제곱 합이 요거니까 2의 n 플러스 1성 x 곱이 요거니까 4의 n성 빼기 9의 n성이 꼴 제로. 요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는 an 하나는 bn. 됐지? 합과 곱이 있을 적에 그걸 이용해서 방정식으로 고치는 거. 이제 근각에서 반대로 써봐. 두 근의 합은 2의 n 플러스 1성. 두 근의 곱은 4의 n성 마이너스 9의 n성. 자, 이거의 근이 an, bn이야. 근데 큰 근이 an이고 작은 근이 bn이랬다. 그지? 그걸 여기 집어넣어서 극한 찾는 거. 그럼 결국 근을 구하라 이 말이야. 근을 구하라. 이제 근 구한다. 4의 n성은 2의 n성의 제곱이지. 그래서 요거는 요식을 2의 n성의 제곱 빼기 3의 n성의 제곱. 이게 2n, 4의 n성 빼기 9의 n성이에요. 그럼 요식이 어떻게 곱으로 되느냐 하면 2의 n성 더하기 3의 n성 곱하기 2의 n성 빼기 3의 n성 합차.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습니다. 자,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할 때 요렇게 지금 그냥 더해봐. 2 곱하기 2의, 그러니까 2의 n 플러스 1성이 되지. 요거 두 개를. 근데 요거는 마이너스잖아. 그럼 요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근이 두 개가 나왔네. 하나는 2의 n성 마이너스 3의 n성이고 또 하나는 2의 n성 플러스 3의 n성. 요게 근이 되고. 자, 이제 이게 두 건이다. an이 큰 거를 했으니까 이게 an이 되겠지? 이게 bn이 되겠지? 이게 an이고 이게 bn이다. 이제 bn 나누기 an이니까 2의 n성, 3의 n성, 2의 n성, 3의 n성. 요 식의 극한 구하라. 됐죠? 그럼 극한은 어디 보라 했는데? 항상 큰 쪽 보라 해서 공비가 큰 쪽을 이렇게.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34. 아까 전에 등비 수열이 수렴하는 조건이 있었지. 등비 수열이 수렴하는 조건. R의 n승이 수렴하는 조건은 공비 R이, 요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일 때는 0의 수렴, 1일 때는 1의 수렴. R의 n승이 수렴한다는 것은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일 때, 그 다음에 1일 때.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수열은 수렴합니다. 이게 공비지. 이게 공비다. A, R, M- 이게 초항이라는 의미고 요게 공비라는 의미네. 그지? 그럼 공비 X제곱 빼기 3이 마이너스 1보다는 1보다. 자, 풀어볼게. X제곱이 2보다 크네. 이항하면 X제곱이 4보다는 작거나 같네. 이거 어떤 사람, 이 식을 못 푸는 사람이 있대. X가 루트 2에서 이게 답이가 음수 쪽도 있다. 그지? X가 마이너스 2에서 밖에 문과 저 구석교실에 가서 쪼갈거리라. X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루트 2 이것도 있다. 그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 섞어버리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시험 칠 때 잘 틀려. 이까지는 맞아. 자, 그런데 꼭 공비가 이렇게 안 돼도 돼. 이 초항이 0이 돼도 그렇잖아. 이되나? 이 앞에 초항 부분 해당하는 이 부분, 초항이 0이 돼버리면 그 수열이 0, 0, 0, 0 이렇게 되니까 역시 수렴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X가 4도 더 있다는 거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정수 찾아줍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렇게 많이 낼 때 많이 틀려. 덤벙대다가 요 공비만 딱 보고 봅니다. 만약에 이 안에 범위 안에 4가 있어. 그럼 따로 쓸 필요 없다. 그제? 요 범위 어릴 때도 있어. 숫자에 따라서 요 수가 지금은 요 범위가 아닌 바깥에 있는 범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 써줘야 되고, 요 안에 있을 때는 당연히 그거는 안에 포함이 된 거니까 따로 쓸 필요는 없지.